안녕하세요. 시장의 마법사입니다. 자, 코스닥이 또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인버스는 뭐 신났죠, 지금. 오늘 5%나 올랐는데, 코스피가 2,500도 붕괴됐고, 코스닥은 2%나 하락했고, 사실 오른 것도 없는 종목도 많은데, 1년 내내 지금 뭐 안 움직인 종목도 있거든요. 한 1분기쯤에 좀 올랐다가 하락한 섹터도 많아서 이 고금리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 근데 고금리인데도 성장주가 폭등한 굉장히 희한한 장세예요, 올해는. 그래서 이게 이제 코스닥 레버리지인데 한국 시장에서 확실하게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이 코스닥 150 레버리지라는 종목을 사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지금은 또 아직 타이밍은 아닌 것 같고 최고가가 17,170원. 그러면은 50% 정도 하락하면 8,500원 정도 되죠. 그 정도는 돼야지 이제 접근 가능할 것 같고, 뭐 2차전지 소재 에코프로 BM 계속 제가 거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게 거품인 거 아는 거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뭐 애널리스트들도 많이 지적을 했고, 그리고 특정 종목 섹터가 막 쏠려갖고 미친 듯이 올라가면 거기서 거품이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또 이런 팩트로 나오는 게 리튬 톤당 가격이 1년 새 반토막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원재료가가 하락하니까 양국재 판가도 당연히 하락하고, 그래서 지금 3분기에 LNF나 에코프로비엠 실적이 좋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장주기 때문에 만약에 좋게 나온다고 해도 매출 성장세가 둔화된다. 또는 영업이익 성장세가 둔화된다. 아니면 LNF처럼 자꾸 일회성으로 뭐가 발생하면 거기서 이제 냄새가 나는 거죠. 그래서 켄 그리핀 의견을 오늘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한 일주일쯤 됐어요. 근데 그 미국 주식이 이제 상승 후반부다. 이렇게 이제 이분이 주장을 하고 있고, 그 누구냐면 68년생 하버드 학부 출신이고 헤지펀드 시타델의 창업자입니다. 1990년 22세에 창업을 했으니까 대단하죠. 지분이 80%. 이 빨간색을 왜 해놨냐면 우리가 일단 공모펀드 같은 거 가입할 때 그 운영하는 펀드 매니저가 있죠. 근데 그분이 거기 뭐 지분이 있나요? 아니면 펀드에다가 돈을 많이 넣는 경우가 있나요? 거의 이제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VIP 자산운용이 아마 이제 창업자들 지분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책임감을 갖고 할 수밖에 없죠. 내 돈이니까. 아무리 이제 열심히 한다고 해도 내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면 느낌이 다르죠. 그래서 공인된 최고수다. 자산이 35빌리언. 지금 68년생이면은 55세인가요? 그러니까 엄청나죠. 60도 안 됐는데 굉장히 젊은 나이에 47조니까 상상도 안 가죠. 그래서 86년도면은 18세죠. 첫 투자가 무슨 홈쇼핑 네트워크라는 종목인지 뭐 그게 첫 투자였는데 풋옵션 거래로 5천불 수익을 올렸다. 그 당시에 5천불이니까 86년이면 뭐 거의 40년 전이니까 굉장히 크죠. 그래서 실패 없는 투자 천재가 아닌가. 투자만 잘하는 게 아니라 공부도 잘하고. 그러니까 왜 이분 의견을 주목을 하냐면 검증이 됐죠, 일단.
애널리스트하고는 또 얘기가 다르죠. 그분들은 월급쟁이고, 물론 월급이 이제 연봉이 엄청난 분들도 많긴 하죠. 월스트리트에서 잘하면 뭐 연봉이 우리가 뭐 메이저리그 야구처럼 아마 엄청날 거예요. 몇십억. 뭐 어쨌든 이제 이분은 이제 운영 쪽이니까. 왜 제가 버핏보다 더 주목을 하냐면 워런 버핏이 투자의 전설이지만 이제 연세가 너무 많잖아요. 찰리 먼거나. 그래서 아무리 똑똑해도 머리가 이제 둔해질 수밖에 없어요. 70대에도 활발하게 활동했지만 70대와 80대 다르고 80대와 90대가 또 다르죠. 그래서 버핏보다 훨씬 젊고 헤지펀드니까 과감한 공매도도 했다는 겁니다. 레이달리오처럼 상승장에서 이분들은 못 먹으면은 기다렸다가 하락장에서 공매도를 2, 30%또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이 이렇게 상승했으니까 하락하겠지. 이거는 당연한데 이 타이밍에 맞게 들어간다는 게 실제 해보면 굉장히 어렵고 이분들이 이제 투자 자산의 일부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상당한 비중으로 공매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쉽지가 않죠. 그래서 버크셔가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포트를 구성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수익률이 좋으니까 그러면 된 거 아니냐. 맞긴 맞아요. 근데 우리 개미 투자자 입장에서 이제 이분의 포트를 따라하기에는 아니면 그거를 유심히 보기에는 좀 자산을 불려야 되는 입장에서는 별 도움이 안 된다. 그 애플이 지금 주가에서 2배 가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그래서 엔비디아나 테슬라를 모두 보유하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물론 뭐 또 소량 보유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이분이 이제 그 2003년에 34세 나이에 그 포브스 그 400명의 그 자산가 명단에 올랐었나 봐요. 그래서 순자산이 650 밀리언이다. 그러니까 원화로 하면 34세 8,600억. 말이 안 나오죠. 이때 이제 90년부터 아마 대세 상승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00년 닷컴 버블이 있었죠. 이때를 이제 피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공매도를 쳤건 뭐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지나고 나면 당연하지만 이거를 막상 이때 크게 먹고 또 깨지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가장 버핏보다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투자자는 사실 켄 그리핀이나 드러켄 밀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22년 작년에 대표 펀드 수익률이 38%였다. 그래서 160억 달러의 이익을 냈다. 헤지펀드 업계 신기록 19조 7,600억 20조를 벌었다는 거죠. 자,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금리는 결국 시장을 반영할 거다. 경기 침체와 주가 폭락을 이야기할 거다 이거죠. 미 증시 강세장 한계점에 임박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거죠. 연준의 고강도 긴축 여파를 실감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올해 제가 가치주의 상승을 예상을 했는데 완전히 틀렸죠. 그래서 뭐 원인이 또 있죠. AI가 테마성이 아니고 테마지만 실적으로 반영이 됐던 거죠. 특히 엔비디아가 그렇죠. 그리고 미국의 빅테크 기업이 실적이 대부분이 다 좋아요. 그러니까 실적 기반으로 상승을 했던 거죠. 특히 엔비디아. 근데 이제 이분은 미국 증시 상승 랠리의 원동력은 AI지만 언제까지 갈 수 있냐. 그러니까 주도주 대장주가 엔비디아인데 실적이 중요하다 이거죠. 기대보다 컨센보다 상회를 하거나 최소한 부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매출 증가율이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치면 폭락이 나올 수 있다. 증시 상승 랠리가 7이닝, 8이닝에 접어들고 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이런 생각이거든요. 1, 2년에 걸쳐 시장에 천천히 나타난다. 그러니까 금리의 상단이 높은 것보다 고금리가 오래 가면은 굉장히 위험하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한 분이 있죠. 캠벨 합이라는 교수. 이분이 장단기 금리 역전이 경기 침체 전조라는 거를 논문을 발표해서 증명을 한 거죠. 1980년 시카고대에서 논문 발표를 한 거죠. 금리 역전이 발생하는 이유가 경기 전망이 불투명해지면서 투자자들이 단기 채권에 몰리기 때문에 단기 채권 수요가 이제 높아지니까 장기 채권은 가격이 올라가고 장기는 하락하니까 뭐 이제 교과서적으로 은행의 예대 마진이 나빠진다 뭐 이런 거죠. 근데 이분 그 주크대 교수인데 이분이 얘기하는 게 그 연준의 과도한 금리 인상을 비판을 하는 겁니다. 핵심이 뭐냐면 주거 비용이 이제 금리 인상 효과 반영까지 18개월 시차가 있다. 이게 주택 가격이 떨어질 건데 인플레에서 비중이 크죠. 근데 이게 18개월 시차를 두고 떨어질 건데 늦게 반영이 되는 건데 그거를 이제 감안 안 하고 계속 고금리를 유지를 하려는 거다. 심지어 한 번 더 올린다고 하죠. 그래서 주거 비용이 이제 하락을 반영해서 그 금리 정책을 짰어야 되는 건데 지금 무리하게 긴축을 펴고 있다. 그러니까 주거 비용 하락할 거라고 이제 미래를 반영하는 거죠. 미래의 주거 비용이 하락할 거를 반영할 때 인플레는 1.5, 1.8%, 그러니까 2%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건데 과도하게 긴축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역전이 지속되고 있고 작년 10월부터요. 그러니까 평균 13개월 후 경기 침체가 발생한다면 올해 12월 또는 내년 1월에 주가가 폭락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쪽집게처럼 뭐 12월, 1월에 맞출 수는 없겠지만 지금 이제 서서히 최근에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뭐 시점까지는 모르겠지만 이 고금리 국채금리 그 장단기 금리 역전된 거 또 고금리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거가 저도 굉장히 두려움이 커졌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장단기 금리 역전 후 경기 침체가 반드시 발생했냐? 8번 침체에서 8번 발생했다고 하는데 또 발생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고 해요. 그게 이제 98년, 2005년, 2019년인데요. 98년에 이제 한국이 동아시아가 특히 한국이 이제 IMF 경제 위기가 왔죠. 러시아 디폴트로 인해서 미국의 장단기 금리 역전이 발생했는데 당시에 이제 닷컴 버블 상태였는데 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통해 경기 침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뭐 경기 부양책을 했나 보죠. 그때 금리 인하한 걸또 기억이 나요. 인하했다 또 인상을 했었나요? 뭐 근데 경기 부양책을 폈다고 하니까 2005년도에 주택시장의 호황으로 인해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었고 기업의 투자도 활발했다. 그래서 이제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때 또 중국의 경기가 굉장히 좋았죠. 2019년 또 장단기 금리 역전이 발생했지만 이때는 발생하지 않고 2020년에 발생을 했죠. 그래서 좀 찾아보니까 2019년에 7월, 9월 두 번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그리고 18년도 인하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금리 인하 때문에 발생하지 않은 것 같고, 그러니까 98년도는 정부 경기 부양책, 2005년은 기업의 투자 활발, 경기가 좋았던 거고, 2019년은 18년도에도 인하를 했었고 19년도 또 두 번 금리 인하하면서 이제 그 중앙은행 정책 때문에 발생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 역전이 경기 침체로 이어지지 않는 사례는 중앙은행의 정책, 금리 정책을 펴는 거죠. 금리 인하, 정부의 정책, 경기 부양책, 뭐 세금을 인하한다든지 뭐
올해 뭐 IRA 정책처럼 경기 부양책을 쓰는 거죠. 건설 경기 부양 뭐 이런 거. 기업의 투자, 소비자의 소비. 소비자의 소비는 또 이게 실업률하고 관계가 있죠. 그래서 경기 침체가 이미 지나갔거나 약하게만 온다고 주장하는 근거에는 뭐 저축률이 아직도 높고 실업률이 이례적으로 낮다. 그래서 이제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의견이 있고 아직 이제까지는 맞은 상태죠. 근데 이제 고금리 정책하고 장단기 금리 역정 때문에 이제는 발생할 때가 왔다. 이제 이런 주장인 거고요. 그래서 주도주가 무너지면은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근데 실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이게 월봉인데 엔비디아 고점 대비 17.5% 하락. 장대 음봉이 발생했어요. 월봉으로. 좋은 신호는 아니죠. 테슬라는 52주 신고가 대비해서 18.6% 하락. 역사적 고점 대비해서는 아직도 41% 하락. 실적이 좋은 상태는 아니거든요. 테슬라는. 애플은 11.8% 하락. 이것도 이제 엔비디아하고 애플은 올타임 하이를 기록하고 이렇게 꺾인 상태죠. 그래서 차트로만 보면은 잘 모르겠고 실적을 봐야겠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 실적 없이 많이 오른 섹터가 있습니다. 주로 테마주죠. 바이오나 로봇. 뭐 나름의 어떤 이유가 있다고 하지만 실적 베이스가 없으면은 결국은 이제 거품이고 지수가 조정받을 때 아주 직방으로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고밸류를 조심해야 된다. 그게 이제 2차 전지 소재 이미 4월부터 신호가 왔었고요. 너무 많이 올랐는데 개미들이 이제 뭐 패닉바이라고 해야 되나요? 포머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15배가 올라갔죠. 에코프로가 올해만. 그래서 그럼 폭락을 예상하니까 인버스를 큰 비중으로 매수를 해야 되냐? 말이 안 되죠, 이거는. 뭐 포트폴리오 중에 하나를 구성할 수 있겠지만 이런 걸 하려면 저도 이제 인버스 해봤지만 어려워요. 운영사는 팀이 있습니다. 뭐 채권 애널리스트, 이코노미스트 뭐 여러 가지 회의를 해서 하는데 개인이 이걸 한다?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결국은 안정적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답이다. 뭐 방어주를 넣던지 간에. 그래서 종목 플러스 현금을 좀 가지고 있는 게 좋고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폭락할 때 뭐 내 자산이 10억이 있었는데 5억이 됐다. 평가액이. 이렇게 되면 막 공포에 패닉에 빠지죠. 근데 이럴 때 진짜 어려운 건데요. 이게 저도 사실 못하고 있거든요. 폭락 시에 적극적 리밸런싱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작년 말이나 올해 초에 적극적으로 리밸런싱을 했다 그러면 굉장히 성과가 좋았겠죠. 저도 뭐 좋지가 않은데 시장 주도주를 예측한다기보다 이제 제가 주장하는 가장 확실한 거는 코스닥 레버리지예요. 그 코스닥 레버리지가 8,500원 이하까지 내려간다. 그러면 이걸로 이제 갈아타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하락 얘기가 나와서 한번 오늘 다뤄봤습니다. 근데 내년에 또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에 대선에 주식이 폭락한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의견의 하나로 한번 오늘 이렇게 다뤄봤습니다. 감사합니다.